나 유튜브 1타 로청 광인 귀공. 다들 알겠지만 로봇 청소기 관련 지출만 수천만원에 로청 테스트를 위해 집까지 바꾼 로청병자들. 그렇기에 평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로청 추천해달라는 거다. 이럴 때마다 내가 정답은 없다라면서 밑밥을 슬쩍 깔면 우리 형님 누님들은 잔말 말고 그냥 정해놔달라고 내 뚝배기 후드려 깔 거잖아.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 24년 어떤 로청으로 사야 할지 가격대별로 정해서 떠먹여드린대. 긴 말할 필요 있어? 빠르게 후비고. 100만원 이상 플래그 15인원. 예산이 넉넉하다는 가정 아래 가격 상관없이 최고의 로청을 꼽으라면 23년 버전에서는 그냥 심플하게 로보락으로 뽑을 수 있었대. 근데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대. 특히 플래그십 라인에선 두 가지 특징이 두드러졌는데 바로 주요 로청 브랜드들의 상향 평준화와 브랜드별 추구하는 바가 다른 방향성이대. 이런 로청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플래그십의 경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품으로 다음과 같이 딱 골라드린대. 털 많은 집 물걸레질 덕후 부모님 선물용이라면 나르왈 프레오 울트라. 집에 딸이 둘 이상이다. 반려동물로 인한 털이 고민이다라면 답은 정말 심플하다. 그냥 나르왈 프레오 울트라 사라. 24년 전기종을 쓰면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딱 하나만 뽑으라면 나르왈의 이 흡입 롤러라고 생각한다. 센서와 걸레 등 각 파츠들이 매년 기술 혁신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 롤러 브러쉬만큼은 나르왈의 현 모델이 최종 진화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거진 완벽에 가까웠다. 이 마른 목걸이 모양의 브러쉬에 털이 엉키지 않고 한쪽으로 빠져 흡입해 진짜 안 엉킨다. 이거 실사용 5개월 된 모습인데 머리카락 한 톨 없대. 진짜 찐이다. 원래 나르왈이 작년에도 걸레 성능만큼은 가장 좋다고 느꼈는데 올해도 압도적인 후방 압력을 바탕으로 무려 12N의 독보적인 걸레 압력과 탑급 회전력 등으로 여전히 원탑급 걸레 세척 결과를 보여줬대. 워낙 빡빡 닦아서 그로 인해 걸레 털이 잘 빠지는 건 올해도 마찬가지인 단점. 개인적으로 저 흡입 특성과 걸레의 강점이 만족스러워서 사무실의 메인 청소기로 나르왈 프레오 울트라를 사용하고 있다. 작년 전 브랜드 최초로 자동 급배수 시스템 정식 서비스를 진행해 급배수에서 자유로워진 올프리한 기능을 보여주는 것도 강점이돼. 스테이션 내부에 더스트백이 없어서 높이가 낮은데 이로 인해 급배수 고정 관련해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현재 3년에 걸쳐 총 3대의 나르왈을 써봤는데 급배수로 고장난 적이 없었대. 장점만 보면 그냥 원탑 로청처럼 보이지만 이 제품을 단독 1위로 뽑을 수 없었던 건 몇몇 아쉬운 단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먼지통이 스테이션에 없어서 용량 자체가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이 먼지통에 이물질이 가득 찰 경우 흡입 성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아무래도 스테이션 대비 자주 비워줘야 해서 번거로운 건 사실이다. 앱의 경우 직관성이 좀 타 브랜드 대비 떨어지는 편인 부분과 다소 아쉬운 회피 성능도 탑 1으로 꼽기 어려웠던 부분이다. 브랜드 국내 공식 런칭이 좀 늦은 편이어서 AS망도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것도 좀 아쉽다. 정리하자면 나르왈 프레오 울트라는 털 청소와 걸레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면 현 시점 가장 잘 맞는 제품이다. 더불어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 선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인적으로 나르왈 제품을 추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나이 드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앱을 사용 안 하시고 스테이션의 버튼을 누르는 고유의 사용 환경 때문이다. 근데 로청 회사들이 대부분 조작을 앱으로만 해결하는 앱 만능주의에 빠져있어 최근 스테이션의 버튼들이 죄다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근데 나르왈은 스테이션 위에 큰 버튼들이 시인성 있게 존재해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다. 입문자, 대형 평수, 복잡한 집이라면 로보락 S 시리즈. 현 시점 로봇 청소기를 처음 구매하는 입문자에게 맞는 브랜드는 경험상 로보락이라고 생각한다. 맨 처음 로봇 청소기를 구매할 때 초심자가 빠지기 쉬운 게 바로 끝도 없는 스펙 비교 지옥이다. 보통 처음 고민하다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브랜드 간 스펙 숫자 비교에 더 혼란스러워질 뿐이다. 개인적으로 주변 지인이 나에게 로봇 청소기를 추천해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이 한 번도 안 사본 입문자라면 보통은 로보락을 이야기하는 편이다. 입문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지컬이라기보단 운영 안정성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잘 쓸고 닦아줘도 작은 작동 오류에 당황하고 고장의 멘탈 터지는 게 초심자다. 로보락은 이 운영 안정성이 현 시점 국내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큰 강점을 보였다. 먼저 뛰어난 피지컬 안정성이다. 우선 청소 시 멈추는 오류가 적다는 게 로보락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해피 센서와 알고리즘인데 이게 가장 고도화된 게 로보락 제품들이다. 현재 S8 프로 울트라의 경우 누적 청소 횟수만 230회 이상, 누적 청소 시간 114시간이 넘었음에도 복잡한 사무실 환경에서 멈춘 건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다. 작년 S7 맥스 V 울트라 또한 청소 시간 168시간 동안 걸려서 멈춘 건 딱 2번뿐이었으니 S 시리즈의 회피 안정성만큼은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거기에 걸레가 진동형인데 세척 호불호는 둘째치고 일단 회전형 대비 걸려서 걸레가 빠진다거나 전선이 엉키는 오류가 확실히 적은 형태인 것 맞아서 이 피지컬 안정성에 한몫한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안정성이다. 로청 사용하다 보면 알고리즘이 멍청한 것만큼 속 터지는 게 없다. 근데 로보락은 이 소프트웨어의 수준과 디테일이 진짜 높다. 꼼꼼한 동선 최적화는 뭐 기본이고 진짜 쓰다가 감탄한 부분은 매번 같은 자리에서 낙하 방지 센서가 감지되면 스스로 해당 자리에 진입 불가 영역을 설정하여 자동으로 진입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였다. AI 수준 클래스가 느껴지는 부분이랄까? 앱 안정성도 준수한데 사용하면서 가장 직관적이고 편리한 UI라고 느꼈던 것도 역시나 로보락이었다. 세 번째로 AS 안정성이다. 장고장은 뽑기의 영역이라 평가하기도 매우 어렵지만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괜찮은 내구성 부분을 평가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다. 최소 3대 이상 같은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고 최소 2년 이상 사용하면서 고장이 하나도 안 날 것이다. 이 테스트를 작년까지 통과한 유의한 브랜드가 로보락과 드림이었는데 결국 드림이는 작년 한번 고장이 나면서 내 기준 최장기간 고장이 덜 난 브랜드 챔피언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 로보락이다. 올인원 관련 가장 많은 문제가 급배수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이 급배수 높이가 낮아 적은 압력으로도 수거가 가능한 점도 긴 시간 사용하면서 느낀 스테이션 내구성 부분 강점이라고 본다. 거기에 AS 망등도 현 시점 온오프라인망 모드를 가지고 있고 워낙 판매 대수가 많다 보니 대응 노하우도 가장 많이 쌓여있는 편이다. 특히 오프라인 접수가 어려울 때 로봇 청소기를 박스에 넣어서 보내야 하는데 이 박스를 보통 누가 가지고 있냐고. 다 버리지. 그래서 택배를 위해서 상자 구하기 똥꼬쇼를 해야 하는 게 이 로봇 청소기 AS 실상인데 아이나비 측에서는 작년 10월부터 택배 접수를 위한 상자를 보내주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종합적으로 기기 안정성만큼은 현 원탑이 로보락이기에 입문자에게 가장 잘 맞는 로청이라고 생각한다. 또 회피력이 원탑이기에 집에 복잡한 물건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로보락이 잘 맞는다. 그리고 40평 이상의 대형 평수도 로보락이 가장 좋았는데 알고리즘과 배터리 최적화 등을 통해 넓은 집을 가장 안정적으로 청소해줄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 로봇 청소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고들다 보면 로보락을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로보락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난다. 숫자로 보여지는 스펙은 얼핏 깔게 많아 보이는데 앞서 말한 로보락이 가지고 있는 진짜 강점들은 겉으로 쉽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래 사용하고 비교해봐야 비로소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지금 로보락 뭐 사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 신형이 상반기 출시되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S8 Max V 울트라를 기다리는 게 좋다고 본다. 다만 현재 기다릴 수 없는 유비라면 S8 프로 울트라도 운영 안정성만큼은 독보적이니 스펙에 목매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다. 따지는 게 귀찮은 사람이라면 드림이 L20 울트라, 로봇 청소기 흡입력, 걸레질, 압력 같은 스펙 숫자 비교나 알기 어려운 소프트웨어 수준 파악하는 거 솔까 골치 아프잖아. 근데 또 이걸 다 포기할 수 없는 욕심쟁이 귀찮러들에겐 드림이 L20 울트라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드림이의 다양한 기체를 오랜 기간 써오면서 느낀 최고의 강점은 전 영역에 걸쳐 고른 상위권 성능을 보여준다는 거다. 흡입력, 걸레질, 앱 안정성 및 사용 직관성, 회피력, 청소 알고리즘 등 전 영역에 걸쳐 특별히 뭐 하나 모난 느낌 없이 골고루 괜찮은 성능을 보여준다. 특히 물걸레질은 워낙 전통의 강자였던 브랜드인데다 메카니감 구성 물걸레질 청소나 걸레 패드를 떼고 청소하는 신발 벗고 스킬 등 드림이만의 고유한 기술들도 여전히 훌륭하다. 거기에 최근 나르와레 이어 정발된 직배수 키트도 안정된 설치 등을 할 수 있게 된 데다 국내 수입 로청 중 가장 AS망이 잘 되어 있는 브랜드 중 하나라 고장 대응도 수월한 편이다. 다만 이런 고른 오각형 스태치 캐릭터의 특징이기도 한데 뭔가 독보적인 느낌의 성능 하나가 팍 꽂히진 않는달까? 뭐랄까 A+는 없지만 전 과목 A0나 A- 정도는 보장해주는 우등생 느낌? 정리하자면 스펙도 포기 못하고 알고리즘이나 앱 소프트웨어도 챙기고 싶은데 내가 직접 하나하나 비교하긴 귀찮은 사람들에게 가장 잘 맞는 제품이라고 생각한다. 각 브랜드들이 기깔나게 잘하는 게 하나씩은 있다면 반대로 분명히 아쉬운 점들이 한두 개씩은 있는데 드림이는 대부분 평균치는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줘 아쉬움은 덜하기 때문이다. 평소 만족의 기쁨보다 뒤처지거나 실패의 두려움이 더 큰 사람들에게 현 시점 가장 맞는 기종이다. 70만원 이하 가성비 올인원, 22년 말 출시된 B1168 가성비 혁명으로 인해 현재 시장은 100만원 이상의 플래그십과 70만원 이하의 가성비 시장으로 완전히 나뉘어진 상태다. 그 70만원 이하 가성비 제품들 중에서도 최고의 그 가성비 라인으로 뽑아봤다. 다 필요 없고 가성비라면 B116, 그냥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면 미쳐버린 가성비의 원조 가성비 폭격기 샤오미 B116이 여전히 유효하다. 직구하면 50만원 언저리의 가격으로 자동먼지 흡입, 물걸레 자동 세척 및 건조, 자동 세제 투입에 회피까지 싹 가능이다. 얼마나 획기적인 가성비였으면 발매 연도가 22년인데 24년까지 유효할까? 명작의 클래스는 시간을 뛰어넘는데 현재까지 국내 누적 판매량도 꽤 되어서 소모품 등도 아직 계속 잘 나와줘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게 어디까지나 가성비 치고는 좋은 제품인 거지 플래그십 대비해서는 회피력, 걸레 세척 수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나는 건 감안해야 한대. 단적인 예로 내 B116의 경우 바닥 센서의 정확도가 떨어져서 러그를 그냥 물걸레로 셀이 돌려버린대. 물론 기본적인 쓸고 닦는 본연의 청소 기능은 충실하니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B116 최고, B116 미만 차, 플래그십 회사 란 스탠스를 가질 필요는 없다. 단순히 이동의 목적만 달성해도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싼 경차사에 했을 거다. 하지만 누군가는 짐을 싣는 게 중요하고 누군가는
누군가는 토크나 가속력이 중요하고 또 누군가는 더 편안한 옵션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으니 수많은 차종으로 나뉜 거 아니겠어? 로청도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성비가 가장 중요하다면 샤오미 B116을 고려하면 되는 거다. 다만 단점은 직구인지라 정식 AS가 불가하다는 건데 특히 입문자라면 뽑기의 불안함을 가져가야 한다는 게 취약점이다. 가성비지만 AS도 중요하다면 샤오미 X10 플러스 윗 B116의 정신 나간 가성비가 좋긴 한데 직구라 부담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저 정도 가성비에 추가 요금 내고 AS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면 사실상 B116의 국내 정발 버전이라고 봐야 하는 샤오미 X10 플러스를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다. 공식 수입을 통해 KC 안정 인증도 받았고 공식 서비스 센터를 통해 AS도 안정적으로 가능하다. 쿠팡 공식 수입이라 로켓 배송되는 건 덤이다. 물론 가격은 60만원대로 B116 대비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긴 하지만 초기 불량 시 안정적인 환불과 공식 AS를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의 안정 비용 정도로 생각하기엔 괜찮은 수준이지 않을까 싶다. 다 필요 없고 가성비라도 성능이라면 M30 프로 B116발 가격 혁명을 보여줬던 샤오미에서 내놓은 최신작이 바로 이 M30 프로다. 따로 리뷰를 할 예정이긴 하지만 B116에서 다양한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우선 4000파스칼대였던 최대 흡입력을 플래그십급인 7000파스칼대로 업그레이드해서 기본적인 피지컬 펄크업을 했다.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업그레이드는 세 가지였는데 우선 첫 번째로 전면 카메라 센서가 한 대에서 두 대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 전면 카메라 대수 늘리는 게 생각보다 가격대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이 드는 게 기존 플래그십급도 한 개인 곳이 많다는 거다. 근데 이거 가성비인데 두 개를 때려박았대. 이에 장애물인지 정확도가 올라가는 건 뭐 당연하다. 두 번째로 물걸레 세척도 60도 온수로 해주는데 이 온수 세척이 은근히 걸레 세척용 완성도에 영향을 끼치는 옵션이다. 거기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세 번째인데 바로 흡입 롤러 자동 커팅 기능이다. 롤러의 끽 머리카락을 회전하는 칼날이 자동으로 커팅해주는 기능인데 잘린 털은 하단 전용 보관 상자에 들어가는 구조다. 다만 실제 사용해보니 구조상 롤러의 양쪽 끝에 끼는 머리카락은 자를 수가 없어서 일반 브러쉬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지 엄청난 기대를 할 수준까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가성비 끝판왕급 스펙을 가지고 플래그십 판값인 70만원 수준의 가격을 보여준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다. 와, 샤오미 이 인간들 대체 뭘 갈아넣길래 이런 가격을 만드는 거고. 물론 이것도 현재 직구를 해야 해서 고장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을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단점은 존재한데 국내 로봇 청소기를 원한다면 아무래도 천상계 AS를 가지고 있는 삼성과 LG의 로봇 청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대. 하지만 두 브랜드 모두 아직 올인원 로봇 청소기 자체를 런칭하지 않은 상태다. 그래도 다행인 건 올해는 두 브랜드 모두 올인원 청소기가 나올 것 같다는 거다. LG야 아직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긴 하지만 삼성의 경우 CES를 통해 첫 올인원 청소기 모델 출시 임박을 알렸다. 전면 센서들이 꽤 인상적이었는데 1cm의 물건까지 회피할 수 있다는 고도화된 사물인식 기능을 탑재했다고 알려져 기대가 됐다. 뭐 다 떠나서 그냥 올인원 청소기를 국내 미들맨 L3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 든든함은 뭐 말해 뭐해지. 다만 역시 가격이 문제일 것 같은데 200만원 안쪽으로만 되어도 성능의 차이를 떠나서 AS만으로 국내 브랜드 선택할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라 출시가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꼭 국내 기업으로 구매를 원한다면 웬만하면 이 올인원 제품들이 나오는 시점까지 L3 로청 구매는 좀 미루는 게 좋을 것 같다. 김울평 영상은 길었지만 댓글로 보기 쉽게 로청 리스트 쫙 정리했으니 참고하자. 내가 항상 말하지만 가전에 정답은 없다. 나에게 더 맞고 덜 맞는 제품이 있을 뿐. 이렇게 내가 콕콕 집어줘도 결국 참고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후회도 덜하다. 내 상황에 맞춰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여 최고의 선택을 하길 바란다. 그 와중에 내 영상이 도움이 되면 뭐 좋은 거고.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